일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 손 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보 봉봉봉. 이분 아무리 달려도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달려온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 나온 거 있죠? 한번 짚어볼까요?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33.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포인트 오른 63.4%를 기록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좀 결론이 났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결국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이제 당이요. 요즘 이제 한 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반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요. 뭐 제가 보기에 결국은 좀 이제 말실수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태효 그 차장 있잖아요. 1차장. 네. 이분이 그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게 선이 악인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뭐 도청에 선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좀 아니한 말실수들. 그다음에 당에서도 또 그 보여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좀 오만하게 비춰졌잖아요. 워싱턴에서 도착했을 때 기자들하고 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그다음에 그 당에서도 이제 그 뭐 정강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의 뭐 설정이라든지 계속의 자중 질환이 좀 있었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이제 그 말실수나 또는 정책의 그 소통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외교죠. 외교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청 문제까지 터지면서 외교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요. 미국도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부분 뭐 상당수가 위조됐다. 또는 뭐 악의가 아니라 선이란 얘기까지 안 했지만 악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합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한번 좀 짚어봤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 정가를 휩쓸고 있는 사건이 바로 2021년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에 돈봉투 의혹 논란입니다. 이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을 했는데요.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단 형량이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 그 박희태 의장 있잖아요. 그분도 2008년도에 그 3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그 줄라다가 고성덕 그때 의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 300만 원 가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처벌이 옛날보다 많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요즘 이게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돈이 개입된 선거는요 무조건 이게 구속이 원칙이고 실제 저도 이게 협회장 선거나 다 이게 돈 뿌리면 거의 구속입니다. 지금 이제 그 특정 하나는 이거는 뭐 녹취록에 이미 그 녹취록이 거의 3만 개 뭐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이름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강래구 협회장이 그 특정을 안 해도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왜냐하면 이게 구속도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만 돼도 피선거권이 다 박탈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이런 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주말 거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문자를 관련해서 받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5글자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 2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앞에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요 육성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 전 대표는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한국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 이런 선을 긋고 있던데, 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올 7월 이후에나 귀국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진명 교수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송 대표가 들어오셔서 네. 입장을 밝히고 또 조사에도 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제 논란만 커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탈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귀국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송 대표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첫 일성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일탈행위다가 이제 첫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입장인데, 이제 어제 나온 입장이 나는 뭐 아무것도 관계된 게 없으니까 또 벨기에 가서 일정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나 귀국하겠다 이런 두 번째 이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역시 조기 귀국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익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상황이요. 그 이정근 씨가 이제 지금 제2의 유동규 씨처럼 이게 그 협조하고 있어요. 유동규 씨 있잖아요. 이정근 씨가 이제 수사에서 다 진실을 밝히고 있고요. 저번 주에 그 이정근 씨 남편 있잖아요. 남편 박모 씨가 핸드폰하고 또 이제 그 USB 있죠. 자료를 검찰에 또 갖다 줬습니다. 집에 있던 걸 다 갖다 준 거예요? 예. 지금 이게 포렌식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상황이 심각한데 이걸 자꾸 이게 이정근 씨만 꼬리 자르기 공격하면 유동규 씨처럼 이게 배신감 느끼면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폭로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정근 씨 혼자의 일입니까? 그 녹취록에 이름 보면 윤관석 대화가 엄청나게 노잖아요. 그다음에 이성만. 예, 성만 이룰성. 예. 우리 초대 대통령. 예. 거기에 또 녹취록에 목소리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보좌관한테 전달된 그 박용수 보좌관 있잖아요. 정무실장. 그다음에 인천시 정무부시장. 모든 이게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정근 씨 혼자의 문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이게 사건을 더 키우는 거예요. 당이 완전히 공중분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의원 20명이 특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할 말이 없다? 모든 게 이정근이 혼자 다 했다?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빨리 귀국해서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오히려 책임을 지고 다른 의원들에게 보호해 주는 게 맞죠. 두 분 견해는 조기 귀국해야 된다. 이거는 일치하는 것 같고요. 최진명 교수님.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자체 진상조사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일단 뭐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쪽으로 간 겁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죠. 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분이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 조사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체 조사가 셀프 면책 논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또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자체 진상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고 하게 되면 물론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외부의 위원들이 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뭔가 좀 쇄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외부의 위원들이 들어가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외부의 위원이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없이 정말 그 뭐 변호사든 아니면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면 또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셀프 면책 이런 그렇게 이야기 되니 들으니까, 예. 좀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좀 가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큰 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 그 돈을 뭐 그 당시에 저는 그래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캠프든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러기 어느 당이든 쓸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이정근 씨처럼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상은 책임져야 되고요. 이게 엄청나게 악재가 될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같은 시대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돈봉투 뭐 여야 북문하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까지 돈봉투를 노골적으로 뿌리는 게 있는가 정당에서 이런데 그때 0.59% 차이 났잖아요. 네. 홍영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절박감에 뿌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들고 이때 당시가 2021년이었기 예. 때문에 이때는 또 코로나 전국이라서 이 뭐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선거 유세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돈봉투를 만들어서 좀 보통은 이제 뿌렸다는 그 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대세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데 워낙 0.59%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절박하니까 뭐 이런 일이 녹기는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이정근 씨처럼 이렇게 7년 동안 3만 개를 녹음하는 이런 것도 이게 드물거든요. 따라서 이게 두 개 겹쳐서 이게 엄청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3만 개가 뭐 다 이거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뭐 몇천 개만 나오죠. 받으면은 자동 녹음되는 그런 전화기를 네.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자체 조사하겠다는 코미디고 진실 뭉개기 시도다. 그리고 또 더불어 돈봉투 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예? 비판을 좀 했어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수년 전부터 녹음한 음성 파일 이제 3만여 개다 이러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그 3만 개라고 하는 게 자동 녹음이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화가 다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물론 그러니까 휴대폰 한 군데에서만 3만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개가 있다고 있었던 것 그러잖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검찰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번에 다 공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요.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또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씩 던지는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의심을 사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이 조사도 사실은요. 이 이정근 씨 관련된 조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재판 1심도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서 이걸 왜 터뜨립니까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랬는데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현재는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서정권 부인할 수 의원님, 없는 거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신속하게 조사를 하면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지 이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당사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7월달 이후에 들어온 다음에 수사가 7월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본인이 들어오면 수사하는데 이게 몇 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기소하고. 그러면 이게 선거 내년까지 가는데 이게 검찰이 시점을 정하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와라. 저는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 녹취록 관련돼서 공개를 왜 인제하냐고요. 작년에 수사를 시작해서 핸드폰을 뺏었으면 그때 다 했어야지. 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한 여러분들 5글자 의견 소개합니다. 누굴 믿을까? 어느 쪽을 믿을까?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왜 이제 수사? 예. 왜 이제 하냐? 예? 내로남불당. 내로남불당은 여기서 어느 당을 얘기할까요? 예? 민주당이죠. 민주당입니까?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고요? 예. 50억부터. 예. 50억부터 좀 해보자. 네. 예. 그 얘기부터 먼저 수사해봐라. 바꿔 다 바꿔. 또 국힘 신났다. 예.
국힘도 수사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또 지금 대한민국 정가를 흔들고 있는 정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 논란인데요.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결별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신당이 원래 하나 있어요.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렇죠. 근데 신당을 또 하나 만드나 이런 식으로 이게 예측이 됐거든요. 결별한다고 하니. 근데 기자회견 내용은 정반대 같아요. 오히려 결별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 총력적으로 가입해라. 다운 가입하라.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힘은 공천권은 헌법에도 없이 공천권은 폐지하자. 그러면서 이게 당원들이 다 이게 우리 대통령 후보 정하듯이 당원들이 참여하에 공천하자. 예. 이런 이제 주장을 오늘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기사가 조금 나긴 났는데 그만큼 전광훈 목사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크게 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가 키워줬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자, 홍준표 시장은 이 기자회견을 약속 대련의 쇼처럼 보인다 이렇게 꼬집던데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특히 예.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말한 했고, 발언, 예, 애틀란타 가서도 또 했고요. 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징계돼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김재원 최고위원을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당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로 보여요. 저는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공천권 당에 다 내려놓고 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본인이 1,000만 당원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모집한 사람들은 누구 말을 열심히 잘 듣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본인이 공천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이게 과연 공정한 공천이나 시스템 공천이나 민주적 공천의 방식인지는 좀 생각이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전광훈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하고 완전히 갈라서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전제를 했는데 어때요, 서정익 변호사님?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완전히 앞으로 갈라설까요? 못할까요? 지금 이게 그 한 몸이 아니에요. 갈라서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저는 야당에서 이게 좀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은 건진법사나 천공선님한테 영향을 받는다. 실제 전혀 관계없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게 마치 결정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짜 프레임이고 이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당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야당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당원도 아닌데 뭐 제명하고도 뭘 갈랐습니까? 그냥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집회하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이런 거에 도움이 되면 서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뭐 특별하게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네, 따라서 저는 뭐 갈라서고 말 것도 없이 워낙 지금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였다. 원래부터 이게 뭐 한 몸이라 갈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만 한 번 뭐 저 당이 같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또 지지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초창기 황교안 대표 시절에 몇 번 연설에 올라갔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갈라섰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정광훈 목사하고 결별했잖아요. 지금 고소하고. 그러면 이게 끝난 거죠.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는 이번에 안 그랬잖아요. 아니 제 말은 이게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그 김재원 최고는 이게 본인이 지금 이게 호남이나 단님이 사과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애틀란타 가서 보수를 천하통일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예배당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 5.18 그거 전문에 넣은 건 다 그냥 약속으로 한 거다. 정광훈 목사 국민의힘이 갈라설까요? 안 못 갈라서요. 갈라서기 어떻게 갈라섭니까? 절대로 못 갈라서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김기현 대표 태도 보세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하고 지난번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누구를 해촉했습니까? 정광훈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땐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해촉을 갈라서기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절대로 못 갈라섭니다. 알겠어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김기현 대표 취임 한 달이 넘었는데 지지율은 어떻게 저 컨벤션 효과도 못 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또다시 하락한 33.9%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실하고 이제 당이요, 여당이 한 몸으로 이게 결속되다 보니까 같이 동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잦은 말실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말실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 혼선 있죠. 이런 것도 이게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면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뜨겁게 나아가야 됩니다. 네.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가 근데 필요하다. 이번에 김태호 차장이나 저번에 장제원 의원 고압적인 발언 있잖아요. 이거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도 뜨겁게 절박하게 가면 실수가 뭐 69시간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실수가 놀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여러분 5글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믿음 안 간당. 예. 여야 똑같네. 또 정치의 환멸. 털면 다 먼지. 새 발에 피어. 자, 오전에 오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5년 만에. 한미가 아니고 한일. 한일. 약간 이게 좀 생소한 협의회인데 5년 예. 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도에 이제 우리 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나고 일본이 거기서 반발해서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소미아도 멈추고 이러면서 한일 안보 정책 협의회가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고요. 2+2입니다. 국방부 인원 1명, 그다음 외교부 인원 1명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 이렇게 1명씩 4명이서 만나는 건데요.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ICBM 발사했을 때 서로 이제 관측을 하잖아요. 양측이 관측한 내용들을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고 어떤 무기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건데 실제로 일본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돼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그런 장소. 서정 변호사님은 이 협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할 때 마이클 잭슨 이야기 했잖아요. 네. 가짜 뉴스는 100m 단거리고 팩트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다. 지금 이게 초창기에는 가짜 뉴스가 판쳤죠. 근데 마이클 잭슨 얘기가 예, 갑자기 맞습니다. 안 떠올라서 지금 얘기하고 마이클 잭슨하고.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연관성이 설명하잖아요. 예. 처음에는요. 가짜 뉴스가 단거리 100m니까 판쳤죠. 예. 독도를 갖다 바치냐 또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수 기형아가 논다 이런 게 가짜 뉴스는 빨리 퍼져요. 100m 단거리라고. 근데 진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본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복귀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죠. 일본하고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외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드러난다. 이래 보면 돼요. 자, 태영호 의원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태영호 의원이 외교청사 나왔을 때 독도는 자기나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 쏙 빼버리고 앞에 것만 또 가지고서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정 변호사님의 이제 견해. 개인적인 견해가. 마이클 잭슨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처음에는 이게 판쳐도 네. 나중에 진실은 시간이 드러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클 잭슨 이야기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이클 시간이 잭슨도 없어서 가짜뉴스에 많이 당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당했죠. 뜬금없이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유명한 말이니까. 많이 당했다. 예. 네. 예, 정부 여당도 그런 거에 가짜뉴스에 많이 당하고 있다. 처음에 당했죠. 알겠어요. 뭘 당하고 네. 있어요.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마지막 두 분도 한 줄 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의 도청 파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해서 뭐 어떤 6글자로 좀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5글자가 아니고요? 5글자로. 네. 예. 최진봉 교수 해주세요. 3, 2, 1. 빨리 수습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하다는 건 아니 또 빨리 뭐야? 수습하라는데 뭘 자, 이어서 너무해요. 서정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빙산의 일각.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도청이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 도청이- 돈이 돈 도청이 빙산 일각이에요. 한게 빙산 예. 일각이라고요. 도청이 민주당 빙산의 돈에 일각이다. 대한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돈. 예. 자, 오늘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
유미리 꼬라지 들으시고요. 참여해주신 문자 중에 3652 8658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점심 먹고 디저트쇼 국민 디바 심수봉 씨 출연합니다. 난 꼬라지 걱정하지